사전들은 상대적으로 좋은 자료들입니다. 누구에게든, 어떤 누구에게든 흥미있는, 감정의 동사들은 수동이 돼야 그런 뜻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흥미있는, 뭐에 흥미있는, 찾아내는 것에 흥미가 있는 누구에게든. 뭐를 찾아내는 거,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어의 뜻이 뭔지를 찾아내는 데 관심이 있는 누구에게든 좋은 자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좀 한두 번 다뤘으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 이렇게 가면 이거 뭘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합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 보라고. 이건 띵이잖아. 띵. 것이죠. 것. 그래서 what으로 무엇으로 바꾼 거예요. 것을 무엇으로. 알겠어? 그러니까 그냥 의미상으로는 ever라는 게 내가 몇 차례 얘기했지만 ever라는 게 뭐 forever, ever 동안, for가 동안이라는 뜻이 있어. 그러면 그게 영원 동안이라고. 영원히. 그러니까 evergreen, 늘 녹색, 상록수. 그러니까 ever라는 단어가 뜻하는 바가 다, 뭐든 이미 이런 뜻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띵을 대체하는 게 what일 거고 이 any를 대체하는 느낌이 지금 ever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단어를 만든 거라서 any가 붙은 거는 다 뭘로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ever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죠. 이해하겠어요? 근데 여긴 지금 띵이잖아. 여기는 뭐야? anyone이고 이거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지금.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ever긴 ever인데 무슨 ever로도 바꿀 수 있겠어? whoever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럼 이제 한번 만들어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whoever를 쓰면 이게 지금 뭐하고 똑같을 거냐? anyone, 아까 whatever를 쓰면 뭐랑 똑같았어? anything that이랑 똑같았다고. 그럼 whoever는 뭐랑 똑같아야 돼? anyone who랑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who는 또 that으로 써도 되니까 상관없죠. anyone that으로 이거하고 똑같아야 돼. 근데 잘 봐라. 이제 여기서 이게 관계사가 들어오게 되면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 이게 그냥 명사고 이거 뭘로 해서 ed로 해서 그냥 분사로 직접 꾸미는 문장을 만든 거잖아요. 이해됐어? 그냥 다이렉트로 꾸몄다고. 그런데 내가 여기다 지금 뭐를 놔버리는 순간, 관계대명사를 놔버리는 순간 이거는 관계대명사 빨로 꾸미는 거고 여기는 절의 형태를 갖춰야 돼. 그럼 뭘로 돼 있어야 돼? is interested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 네. 그럼 요거를 이제 두 개를 얘랑 합하는 거고, 그러면 이걸 whoever로 바꾸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그대로 올라가는 거야. is interested 이렇게. 맞아? 그러므로 결론. 여기에 anyone이 만약에 뭘로 바뀌어 있으면 whoever로 바뀌어 있으면 강 interested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is interested가 돼야 돼. 이거 그대로 써. 아니 지영. 자, 아무튼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서 너무 당연한 얘기. 사전은 단어 뜻 찾으려는 사람한테는 뭐다? 좀 유용한 자료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사용하는 것은 한 세트를, 단어들의 한 세트를 사용하는 것은,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정의하기 위해서. 또 다른 단어 하나를 정의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단어들의 세트를 사용하는 것은, 여기까지 주어져. 사용하는 것은 어휘적 정의라고 불린다. 그렇죠? 뭐? 저기 동명사 주어니까 is called 이렇게 되겠죠.
단어의 뜻을 뭘로 정의해 주는 거? 또 다른 단어들로 정의해 주는 거. 그럼 선생님 그 방법하고 다른 방법도 있나요? 있어요. 펜이라는 단어를 내가 정의해 주기 위해서 이거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직접 그의 기표를 보여줄 수도 있을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말을 뭘로 설명하는 거? 말로 설명하는 거. 알겠죠? 이게 사전이 하고 있는 방법이고 그런 방법을 뭐라고 부른다? 어휘적 정의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제 시작이죠. 그러나 이제 본론 시작. 그러나 그게 중요해. 뭐가 중요해? 이해하는 게 중요해. 이런 사전 정의들의 뭐를 좀 이해해보자. 한계점들을 이해해보자. 이게 이제 이 글의 주제였단 말이죠. 뭘 often 된낫은 그냥 often이라고 종종 한 정의가 사전 속에 있는 한 정의는 요구합니다. 독자들한테 가질 것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전에 한계라고 했잖아요. 이 한계를 얘기하고 첫 번째 나오는 건 뭐냐면 독자들한테 요구한다고 했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독자가 그 조건을 못 갖추면 사전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바로 뭐야? 한계점이죠. 그러니까 사전이 가진 한계는 기본적으로 사전이 뭘 요구한다는 얘기는 그 요구하는 걸 이 독자가 못 갖추고 있으면 사전은 무용지물이 된다 라는 거죠. 알겠죠? 그냥 한계점이라는 거 지금. 독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바로 requirement, 요구 조건의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뭐야?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거 공정하게 아니고 뭐 꽤나 pretty죠. pretty 뭐한 미거는 로버스트의 반대말입니다. 연약한이에요. 연약한. 미걸 굉장히 좀 연약하고 뭔가 미약하게 막 그런 느낌. 미걸 미약한 막 좀 이렇게 뭐 희말갈이 없는 느낌이 좀 나잖아요. 그러니까 또 반면 로버스트 보세요. 로버스트 느낌이 딱 이런 그래 안 그래? 꽤나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 튼튼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대체할 단어가 뭐냐? 뭐 쉬운 단어긴 하지만 굳건한 형용사 사운드. 이 로버스트 대신에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단어는 형용사 사운드입니다. 굳건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 튼튼한 이해를. 뭐에 대한? 그 언어에 대한. 어떤 언어 이렇게 들어가거든. 어떤 언어 이렇게 하는데 그들의 수중에 있는 그 언어. 그러니까 수중에 있다는 게 별말은 아니고 그냥 지금 얘네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 언어란 뜻입니다. 내 손에 있는 지금 그 언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언어. 수중에 있다. at their disposal. 이게 이제 같은 표현은 맨날 나오는 in question입니다. 세상의 여러 언어 중에 지금 현재 문제시 되고 있는 지금 그 언어. 오케이? 지금 다루고 있는 그 언어라는 뜻이죠. 지금 문제가 되는 그 언어라는 뜻. at disposal, in question 다 똑같은 얘기. 어쨌든 자 다시 말해서 한 사전은 기능합니다. 많은 경우에 뭐로서 기능하는 거냐? 사전은 뭐로서 기능해? 그대로 해석하면 교차 참고로서 기능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당연하다고. 사전이라는 거는 뭐 우리말에도 하지만이 있고 그러나가 있어. 내가 하지만을 찾았더니 뜻이 뭐라고 나와? 이걸 설명하는데 그러나 같은 거 이렇게 나와. 근데 내가 이제 그래서 그러나를 몰라서 그러나를 찾아봤어. 그때 뭐라고 나와? 하지만 같은 거 이렇게. 얘가 얘를 레퍼런스 해주고 얘가 얘를 레퍼런스 해주고 서로 간에 이렇게 교차로 레퍼런스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거야. 사전에서는 크로스 레퍼런스로서 기능을.
혹은 번역자로서 기능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뒤에 말이 되게 중요한 게 당연하지만 사전을 펼쳐서 내가 원하는 단어의 뜻을 알려면 결국 그 단어를 모르니까 지금 한 거잖아요. 찾은 거잖아요. 근데 그 단어의 뜻을 사전이 다른 단어로 설명을 하면 그 설명하는 것에 있는 단어는 내가 뭐 해야 돼? 알고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 사전은 뭐로서 기능할 건데 우리한테 번역자로서 기능해 줄 건데 뭐와 뭐 사이에 번역자가 돼주겠어? 내가 모르는 단어를 뭘로 번역해주는? 내가 아는 단어로 번역해주는 이런 게 번역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에 번역자인데 뭐 사이에? 단어들 사이에 누군가가 아는 단어들과 누군가가 아직 모르는 단어들 사이에 크로스 레퍼런스로서 그리고 번역자로서 이렇게 작용하고 기능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말을 또 뒤집으면 이게 한계라고. 내가 어떤 단어를 몰라서 사전을 찾았는데 그 단어를 설명해주는 단어도 내가 모른다. 그러면 이 사전은 뭔데? 아는 단어와 모르는 사이의 번역기인데 내가 모르는 단어와 근데 또 이것도 또 모르는 단어들이야. 그러면 사전은 무용지물이다라는 얘기죠. 한계예요. 알겠죠? 네. 자, 심지어 가장 obvious는 뭐죠? 명백한. obscure는 뭐죠? 가장 모호한. 사전 속에 있는 가장 뜻을 모르겠는 모호한 단어들조차도 예를 들면 요런 단어들조차도 어때야 돼? 정의 돼야 돼요. 단어들을 사용하여 어떤 단어들을 사용해서 정의가 돼야 돼? 그래야 사전이 의미가 있어. 어떤 단어들? 여기 알고 있는 단어. 아무리 어려운 단어더라도 사전이 의미가 있으려면 뭐 해야 돼? 알고 있는 단어로 이걸 풀어줘야 돼. 그리고 이해하고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건 뭐야? 그렇지 않으면 이건 뭐 그러므로니까 그 사전은 그닥 유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사전은 유용하지 않을 거예요. 됐죠? 네. 36 야, 니네 예? 올 여름에 MT 갈 사람 해줘. 니네 약간 정시반한테 약간 좀 그런 거 좀 있어? 네? 약간 그냥 소외감 같은 거 그런 거. 아, 뭐 저건 어차피 정시반에 가는 거잖아. 막 이런 게 있어? 아니죠? 네. 사랑하네, 사랑하네. 그럼 호연이 근데 사랑하는 건 호연이 뿐인가 그러면? 호연이 뿐인가? 왜 가? 가고 싶다. 이번에는 뭐 가고 싶어. 어차피 근데 정시반 친구들 있잖아. 아까 보니까 친하더만. 그냥 고3 되기 전에 좀 여름 MT는 수영장도 가는 수영장 겨울에 아니 숙소도 풀 빌라긴 한데 숙소에 있는 풀은 작잖아요 어차피. 그거 말고 아예 수영장을 간다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아니 모르겠다. 내가 왜 이걸 같이 가자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날짜가 정해졌길래 장소도 정해졌고. 자, 정부들은 식량주권 얘기였죠. 사실상 모든 나라의 정부들은 지구상에 동사죠. 원래 이제 붙인다 그대로 해석하면 큰 중요성을 붙인다. 어디에? 그러니까 이제 붙인다고 하니까 뭐를 어디에 붙여? 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뭐 동명사가 필요하겠죠. 초부정사예요. 이 to는 어태치한테 늘 따라다니는 애요. 절치사 to. 어디에 붙여? 이렇게. 뭐를 성취하는데 이 음식 안보, 식량 안보를 성취하는데 큰 중요성을 붙입니다. 그리고 폭넓게 다양한 메커니즘들이, 방식들이, 그러니까 대단히 다양한 방식들이 개발됐다 해야 되겠죠? 개발되어 왔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이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자, 첫 번째 이슈는 하고 이거 지금 뭐 해야 돼? 요렇게 갈 거거든요. 관계사 생략도 있고. 이거 관계사 절이잖아. 주동이란 말이죠. 이거 본동사예요. 이게 지금 복수니까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죠. 정부들이 직면하는 첫 번째 이슈는 성취하는데, 이 국가의 식량 안보를 성취하는데 정부들이 직면하는 첫 번째 이슈는 주어 끝났고 이거겠죠. 그러면 is problem, 그 문제입니다. 뭔 문제? 보증하는 것의 문제. 뭐라는 것을 보증하는 문제? 이거 그냥 인슈어 써도 똑같아요. 알겠죠? 그냥 en 써도 똑같습니다. 충분한 음식의 양이 뭐 해지는 거? 이용 가능해지는 거를 보장하는 문제. 누구한테 이용 가능해지는 거? 거주 인구한테. 자기네 국민들한테. 몇몇 정부들은 뭐 했어? 설정했어요. 목표들을. 뭐의 목표들을? 음식, 이제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뒤에 설명이 나오지만 뭐? 자급자족이었죠. 식량 자족의 목표들을 설정해 놨습니다. 몇몇 정부들은. 자, 그리고 여기에서 그리고 그것은 의미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리고 그것은 의미합니다. 이래야 말이 된다고. 근데 접속사고 대명사니까 뭘로 합할 수 있다? 콤마 관계대명사로 합할 수 있다. 그럼 1차 답은 얘죠. 얘네들은 지금 들어오려면 여기에 뭐가 있었어야 했어? 접속사가 따로 있었어야 했어. 그렇죠? 그래서 탈락.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것이라는 게 뭐냐는 거야. 그거 뭐 가르치는 거야? 의미한다 하니까 뭐 설명해 주는 거야? self-sufficiency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self-sufficiency 단수야, 복수야? 단수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그것은 할 때 그것은 they였어, it이었어? it이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 me는 뭐가 되는 거냐? mean, 지가 되는 거죠. 이 음식 자족이라는 것은, 식량 자족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여기에 지금 콤마를 쳐놨고, 대부분의 이용 가능한 음식의 대부분이, 이런 거 어떻게 한다? 비록 다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비록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음식은 이용 가능한, 한 나라에서 이용 가능한 대부분의 음식은 단수야, 복수야? 이거 봐. 음식. S 붙었어, 안 붙었어? 안 붙었죠. 그것의 대부분. 셀 수 없는 걸로 썼기 때문에 S가 안 붙은 거예요. 그거의 대부분도 당연히 뭐겠어? 그러면 셀 수 없는 거죠. 즉 음식의 종류야, 양이야. 양 얘기하는 거라고, 양. 셀 수 없으니까 뭐야? 온다. comes. 뭘로부터 와? 다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은 어디에서 온다 라는 거를 의미하는 게 뭐야? 식량 자족이다. 어디에서 온 거? 국내의 농업 시스템에서 온다 라는 걸 의미하는 게 self-sufficiency다. 맞죠? 외국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러나 식량 안보는 요구하지는 않는다. 자, 그러나가 왜 붙었냐? 몇몇 정부들은 식량 안보를 달성하는 목표를 위해서 뭐를 목표로 잡았다고? 자급자족을 목표로 잡았어.
그러나 식량 안보라는 것은 꼭 요구하지는 않는 거야. 뭐를? 이런 음식 자족을 꼭 의미할 필요는 없다 이거지. 알겠죠? 목표로 잡았어. 그러나 꼭 그걸 요구하지는 않는 건데 말이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나 이거는 요구하지 않아. 음식 자족을. 왜냐하면 나라들은 푸드 아이템들, 특히 어떤 거, 그 나라 안에서 쉽사리 생산되지 않는 푸드 아이템들은 뭐 할 수 있는 거니까? 수입할 수 있는 거니까. 이 농업 산물들은 한 단어로 뭐라고? 농업 산물? 프로듀스. 명사 프로듀스입니다. 생산하다가 아니라 농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셀 수 없는 명사니까 맞춰주면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면 이지로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농산물은 결국엔 여기 또 나왔어. 아까 그거 기후, 토양, 그리고 여러 조건들의 농산물은 이런 조건들에 예민해 안 예민해? 예민하겠지. 대단히 뭐해? 예민해. 그러면 또 아까 그 시리즈가 또 똑같이 또 적용이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민해 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라고? 취약하다고. 뭐? vulnerable하고. 그리고 이거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고. 뭐하고? subject 하다고. 이거에 되게 수용성이 커. 수용성이 크다는 게 영향 잘 받는다는 거예요. susceptible 하다고. 여러 조건들에 되게 예민해. 어떤 조건들? 되게 다양한 경향이 있는 전 세계에서. 심지어 나라들조차도 뭘 가진 나라? 극단적으로 생산적인 농업 분야들을 가진 나라들조차도 완전 self-sufficient 하지는 않아요. 모든 음식 아이템들에서. 예를 들면 미국도 의존합니다. 수입품들의 그것의 공급을 위해서. 이런 것들의 공급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문제는 충분한 음식 공급들을 확보하는 문제는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죠. 지금 의존함으로써 둘 다에, 그러니까 뭐 둘 다야? 국내와 수입 둘 다. 뭐였어? 국내 domestic production과 수입 import 둘 다에 의존하고 있어. 질문하고 쏘는 거 아니었어?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나갈게요. 자, 스트레스는 단지 신체적 질병에만이 아니라 단지 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뇌들의 바로 그 구조에도 그것뿐만 아니라 뭐에도 뭐 한다. Not only A, but also B 이걸 쓰라는 얘기죠. 일단 주어는 스트레스. 동사는 뭐냐? 결국 영향을 미친다예요. 영향을 미친다. 뭐냐? 스트레스니까 affect 치겠죠. 그러니까 뭐에 영향을 미친다. affect는 바로 목적어를 쓰기 때문에 신체적 질병. 그럼 뭐야? physical disease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것뿐만 아니라 뭐에도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다가 not only A, but also B를 연결해주면 되지 않겠냐. 그러면 not only physical disease 뿐만 아니라 but also 뭐에도 우리의 뇌들의 바로 그 구조에도 바로 그 the very 명사 바로 그 명사 the very structure
우리의 뇌들의 of our brains 또 영향을 미친다. 우리를 한 소진된 뇌를 경험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게 만들면서 꼬마 찍고 making 누구를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하겠죠? 목적어 목적격 보어 누구를 우리를 만들면서 됐고 우리를 됐고 뭐하게 만들어 뭐하게 가능성이 훨씬 더 크게 만들어요. 가능성 있게 만들어요는 뭐야? likely죠. 근데 훨씬 더 가능성 있게 더 가능성 있게 more 그 다음에 훨씬이잖아요. 비교급 강조죠. 뭐 썼어? even more likely likely 다음에는 뭐 할 가능성이겠죠. 할 가능성 그러니까 초부정사로 to 경험할 뭐 experience 목적어 뭐를 한 소진된 뇌 뭐였죠? 물 빠진 뇌 a drained brain 이렇게 돼 있고 아마 우리 원문에는 나돈니가 어펙트 앞에 있을 건데 이 위치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 들어가도 상관없고 여기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어디 있어? 어펙트 앞에 있어? 네. 상관없어요. 됐죠? 그럼 이제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스트레스가 결국 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중요해. 뇌의 구조에 영향을 미쳐버린다. 그러니까 뇌의 모양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뒤에 뭔 얘기 나왔어? 해마체의 뭐가? 크기가 쪼그라든다 이렇게 나왔다. 알겠죠? 뇌의 구조가 바뀐다는 얘기가 뭐라고? 모양이 바뀐다. 해마체의 크기가 줄어든다고. 자, 많은 연구들이 실행되어 왔다. 드러내기 위해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를 건강한 사람의 뇌 속에서 아니 당연히 실험이 되려면 스트레스가 뇌에 영향을 미치는 거를 실험을 하려면 스트레스 말고는 얘는 어때야 돼? 건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의 뇌에 뭔 일이 일어나는 어떨 때? 그들이 겪을 때 뭔가를 스트레스풀한 무언가를 한 연구가 그래서 증명해냈다. 연결을 뭐 사이의 연결? 이런 더 작아진 해마체와 사람들 사이의 연결관계. 이게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스트레스 겪은 사람 안 겪은 사람? 겪은 사람이 적은 해마체를 가지더라. 이렇게 돼야 되겠죠. 어떤 사람? 경험한 사람. 뭐를? long lasting, 오래 지속되는 스트레스를 경험한 사람인데 이게 지금 이 문장의 기본 시점이 실제로 있었던 실험이기 때문에 과거란 말이야. 얘네들이 증명해낸 거. 얘네들은 그 전에 겪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과거보다 더 과거라고. 그러니까 현재 완료가 아니라 뭐 과거 완료가 들어가야 되겠죠. 대과거로. 그럼 이건 왜 중요한가? 뇌의 이 부분 어디? 해마체죠. 이 해마체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해마체가 쪼그라들었다는 게 도대체 왜 중요한 거냐? 해마체는 도와주거든. 너가 유지하도록.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스트레스에 이거 어떻게 한다고? 스트레스의 직면에서도 뭐하게? 회복력 있게 유지시켜 주는 거거든. 뭐였죠? resilient. 탄력적이게 도와주거든. 탄력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손상을 당했어.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야. 다시 튕겨 나오는 거야. 튕겨 나오는 거죠. 탄력적이다 뭐? 일라스틱하다. 아, 왜 샴푸 중에 엘라스틴 이런 거 쓰는 사람 없어요? 아, 옛날에 광고할 때니까 막 사장님 엘라스틴 하세요. 샴푸 그러니까 머릿결이 이렇게 손상됐다가도 이렇게 잘 회복되게 그렇게 하는 성분이다. 엘라스틴.
너무 오래된 샴푸인가? 요즘 안 나오나? 그리고 자, 병렬 들어갔죠? 얘네가 도와줘요. 너가 이렇게 남아있도록. 그리고 좋은, 아니 그러니까 기분 조절이죠. 기분 조절에 관여되도록 도와줍니다. 이 너가 아닌데. 이 부분은 그냥 관여됩니다가 더 낫겠네요. 그러면 이걸 주어로 치고 helps니까 여기를 is로 할게요. 뇌의 이 부분은 너가 회복력 있게 남아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뇌의 이 부분은 기분 조절에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또 해마체는 또한 도와줘. 너가 감시하도록 도와줘. 주시하도록 도와줘. 뭐를? 안전을. 너의 환경의 안전을. 그리고 저장하도록 도와줘. 위험한 이미지들을 저장해. 너의 장기 기억 속에다가. 이게 소댓입니다. 소댓. 붙어있는 소댓이니까 뭐 하도록 이렇게 들어가요. 뭐 하도록? 네가 뭐 할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위험한 이미지들 있죠. 이것들을 피할 수 있도록. 언제? 미래에. 사실 내용상 지금 별로 중요함이 없습니다. 그냥 해마체가 중요하다 정도예요. 해마체가 굉장히 이런 역할을 하는데 중요하다. 그것은 또 해마체는 이 모든 일들을 합니다. 혹시 순서 맞추라고 하면 이게 이 문장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 단서예요. 지금 위쪽에서 쭉 뭐 얘기했어? 해마체가 해주는 일들 얘기했잖아. 이 모든 일들을 합니다 해서 이 모든 일들이라는 게 지금 이런 것들이라고. 알겠죠? 네. 그것은 해마체는 이 모든 일들을 해요. 그 녀석의 의무의 일부로서. 의무가 뭔데? 조절하는 의무. 뭐를 조절하는 의무? 이거 무슨 신경?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를 조절하는 지가 해야 할 의무의 일부로서 이 모든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중요하죠.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놈인데, 근데 어떤 스트레스가 아까 장기적인 스트레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한 번 때문에 뇌구조가 쪼그라든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뇌구조가 변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만성 스트레스가 급성 스트레스가 아니라 만성 스트레스가 뭐 해버릴 수 있다? 혼돈시켜버릴 수 있다. 해마체를. 그리고는 이끌어버릴 수 있다. 턴, 온, 하는 쪽으로 이끌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to는 리드에 딸려있는 전치사 투기 때문에 지금 동명사가 들어온 거고요. 코티졸을 향한 신호들을 뭐 해버리는 쪽으로? 켜버리는 쪽으로 이끌어버릴 수 있다. 뭐 대신에? 끄는 거 대신에. 그런데 그것은 뭐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여기는 아니고요. 켜는 것 이렇게. 온 해버리는 것은 뭐 할 수 있어? 함정에 빠뜨릴 수 있어. 너를 어디 속에? 이런 끊임없는 상태 속에, 꾸준한 상태 속에. 근데 뭐의 꾸준한 상태 속에 빠뜨리냐? 싸움, 도망 혹은 얼어붙기. 이게 뭐라고 했죠? 한마디로 비상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긴급 상황이라고. 저는 설명했죠. 생명체가 안전한 상황에 있을 때 말고 뭐한 상황? 되게 다급한 상황일 때 취하는 반응이 세 개 중에 하나라고 다 정의가 되어 있어요. 맞서 싸울까? 도망칠까? 근데 나 어쩌지? 하고 얼어붙는 거. 이 세 가지. 이런 긴급한 상황이구나라고 인식하는 상태가 계속 지속이 돼버릴 거라고. 이렇게 되면 나 38. 여러분들이 시간표가 지금 나와 있는데 시험본 주 토요일에 나와요. 지금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드리려고 그래요. 네, 줄게요. 너 이거 줄까? 입으면 나의 숨결이 느껴질 거야. 담배 냄새와 함께. 그리고 이제 엄마가 묻겠지. 너 고연아 뭐 힘드니? 아니 저거 해야 되는데. 아니 아니 정말이 이게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직보는 수요일 시험이니까 화요일 2시 괜찮죠? 예. 네. 뭐 항상 고정 시간이잖아. 예. 2시 화요일 2시에 직보를 하고 그냥 원래대로라면 그 주 토요일에는 원래 수업이 없어야 되는데 네. 관례상 그랬는데 네. 네. 알겠죠 그러면? 네. 그 주 토요일에 수업을 해야 돼요. 왜요? 네? 너무 싫어요. 왜냐? 네. 그 다음 주 목금토가 학원 방학이야. 그러니까 너네 그 다음에 쉬면 돼. 시험이 끝난 다른 학교 친구들과 함께 더 잘 쉴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그중 토요일 네, 날에는 그럼 그때도 쉬고 다음 주에 쉬어야 되는. 정신 나갔네 이거. 아니. 아니야 기현이가 안 할 거야. 말만 이렇게 해도 돼요. 기현이만 안 나오면 돼. 뭐? 너 나오겠다는. 토요일 날은 전날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부모님들한테 문자를 싼 거 아니라 꼭 등원하도록 다시 바랍니다. 네. 부모님들 다 하시대. 토요일 날 와요. 진짜 영어가 줄 있잖아. 그래서 시험주에 아무튼 화요일 등원, 토요일 등원 이렇게. 네. 저 대답하는 게 나랑 상관없어요, 쌤. 이런 느낌인데. 빨리 대답해. 저만 모르겠네. 자, 38번. 자, 그게 중요하다. 뭐 하는 게?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뭐라는 걸 인식하는 게, 뭐라는 걸 알아보는 게 중요하냐. 비록 과학이 룰에 기반한 절차이기는 하지만 과학은 매우 많이 뭐이기도 하다? 창의적인 과정이기도 하다. 정해진 대로만 하는 거기도 하지만 정해진 게 없이 떠올려내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거지. 추론은 한 철학적 발명품이다. 떠올려진, 대단히 신비롭게 떠올려지는 뭐에 의해서? 우리 정신에 의해서. 뭘 통해서? 정신적 계산을 통해서. 어떤 정신적 계산? 우리가 부르는 주의 깊은 숙고라고 부르는. 그러나 언제까지는? 그 가설이 테스트 될 때까지는, 현실에 대해서 테스트 될 때까지는. 자 이제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사실은 시작이에요. 이 글은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이 대가리 부분이 여기하고 도대체 어떻게 붙이려고 이 말을 쓴 거냐라고 하면, 일단 직접적인 거는 이 가설을 떠올리는 게 지금 뭐냐? 2단계야. 컨젝추얼 단계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을 하면 당연히 어때요? 제일 처음에 뭐부터? 가설을 떠올리잖아요. 이게 컨젝처였던 거야 그냥. 알겠어? 이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라는 추론. 이게 뭐예요? 이건 이래서 그랬던 게 아닐까? 이게 추론이자 뭐야? 가설 아닐까? 가설. 알겠죠?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검증하는 거죠.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서 뭐 얘기한 거야? 먼저 가설 수립에 관해서 얘기한 겁니다. 알겠어? 과학은 먼저 창의적으로 가설을 세워야 돼. 추론을 통해서. 근데 말이지, 이 가설이 세워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가설이
검증이 되기 전까지는 이건 뭐 하나도 진리가 아니야. 지금 이제 이렇게 넘어간다 이거지. 알겠어? 그것은 이건 이제 가설이죠. 가설이 검증되기 전까지는 가설은 아직은 정말로 뭐는 아니야? 지식은 아니야. 그것은 그냥 뭐일 뿐이지? 정보일 뿐이지. 어떤 정보일 뿐이지? 그냥 나타내는. 뭐를 나타내는 정보일 뿐이야? 추정을 나타내는 정보일 뿐이지. 그냥. 지식이란 어때야 되는 건데 원래? 지식이란 정보여야지. 어떤 정보여야 돼? 증명한. 뭐를? 그 유용함을 증명한 정보가 지식인 거지. 그것은 실험적 검증의 주기들이 틀린 이론들을 제거해온 이후에 줄곧 남겨져 있는 것이다. 여기 그것이 지식이거든요. 지식이란 실험적 검증의 주기들이, 그러니까 여러 번의 실험적 검증들이 뭐한 거? 틀린 이론들을 제거하고서도 남겨져 있는 거. 그게 바로 뭐다? 지식이다 이거지. 맞죠? 검증을 해. 검증을 해서 틀린 거는 제거당하는 거야. 남아있는 게 뭐가 되는 거다? 지식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가볼게요. 그것은 이단이에요. 그렇죠? 남겨져 있는 것. what으로 갈게요. what. 남겨진다. is left. 근데 줄곧 남겨져 있는 거. over. what is left over. 다시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아직도 오버에 대해서 느낌이 없다면 x over y가 뭐라고 그랬냐. 이런 걸 떠올려야 된다고. 이 얕은 언덕 같은 걸 y라고 생각을 해라. 알겠어? 그러면 x가 어때야지 x 오버 y라고 하냐면 x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난 걸 보고 x 오버 y라고 하지 않는다. 알겠어? 그럼 x가 여기서 시작해서 이걸 다 덮어서 여기까지 왔을 때, 그랬을 때 x 오버 y라고 한다. 그럼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라고 했어. 하나는 어쨌든 x가 y를 어떻게 하고 있어? 위에서 덮고 있는 형국이에요. 위에서 누르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위 혹은 통제의 느낌이 있고 x가 y를 통제하는 거죠. x가 y를 위에서 더 우위의 관계에서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뭐 주어가 선택해요. B보다는 A를 선택해요라고 할 때 니네가 영작을 하면 A를 선택해. 목적어가 들어오겠죠. 나 B보다는 이라고 할 때 보다니까 된인가? 안 돼. 된은 비교급이 왔을 때 그 대상으로 쓰는 겁니다. 비교급 없잖아요 지금. ER 같은 거. 이건 뭘 쓰냐? A를 B보다 더 선택해라면 A가 더 우위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개념에서 뭐를 쓰냐? 오버를 쓴다는 겁니다. 알겠어? 선택 개념 같은데. 우위. 근데 이제 1번도 1번이지만 우리한테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오버타임이라는 수거가 뜻이 뭐라고 그랬냐? 긴 시간에 걸쳐 라는 뜻이거든. 긴 시간에 걸쳐. 그럼 봐봐. y라는 대상이 있을 때 x는 뭐 해야 된다고? 그 전체를 다 덮어야 된다고. 알겠어? 그 전체를 다 덮어야 오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긴 시간에 걸쳐서 타임이잖아. 타임을 다 뭐야? 다 덮었다고. 그러니까 뭐야?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일정 부분에서 먼저 끝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시간을 다 덮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다 걸쳐서 라는 뜻이 되는 거고. 이게 y가 무슨 게임이라고 쳐봐. 게임이면 여기가 뭐겠어? 게임의 시작일 거 아니에요. 이 게임의 지속 시간이 있을 거고 여기 게임의 끝이 있겠죠. 그러면 x라는 행위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어. 그러면 이 게임은 뭐 한 거야? 오버한 겁니다. 알겠어? 다 덮었으니까
이거의 과정을 끝까지 다 덮었으니까 뭐 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알겠어? 끝이라는 뜻도 여기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과정 혹은 어떤 길이 이런 것들을 다 걸쳐서 혹은 이것들이 모두 다 걸쳐서 뭐함까지 끝남까지 이런 거를 나타내는 게 결국 오버의 뜻이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건 왜 오버를 쓰냐면 what is left인데 남겨진 거잖아요. 근데 뒤에 보면 여러 번의 실험들에 다 뭐해서 걸쳐서 그것들 내내 쭉 다 덮어서도 뭐 한 거야? 살아남은 거라고. 이해하겠어? 그래서 오버를 지금 쓴 겁니다. 여기에. 자, 그래서 what is left over 다음에 줄곳까지 한 거. 내가 줄곳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후에 after. 실험적 검증의 주기들이 틀린 이론들을 제거해 왔다. after 절인 거예요 지금. 그럼 이 절의 주어. 실험적 검증의 주기들이 cycles of 뭐의 실험적 검증 experimental 검증 테스팅의 사이클들이 제거해 왔다. 쭉 제거해 왔다. 사이클들입니다. 제거해 왔다. 제거하다를 뭘로 썼을까? 아 그래요? eliminated 뭐를 틀린 이론들을 false theories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여러 주기의 이것들이 틀린 것들을 제거한 이유까지도 계속해서 줄곧 살아남아서 남겨진 것이다. 이게 바로 뭐다? 지식이다. 그러니까 제거 당했어 안 당했어? 안 당한 거야. 틀리지 않아서 제거를 안 당하고 남겨진 게 지식인 거다. 끝까지.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자, 과학자들이 계속 검증하면서 그들의 가설들을 그리고 수정하면서 자기네들의 모델들을 새롭고 놀라운 데이터를 뭐 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account for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정하면서 일종의 학습의 루프가 뭐 하게 된다? 나타나게 된다. 어떤 학습의 루프가 이거 관계대명사야. 통계학자들이 부르는 이른바 베이시언 업데이팅이라고 부르는 뭐에 근거해서 이 베이스라는 사람의 룰, 베이스의 룰에 근거해서 개발된 developed 뭐에 의해서 이 베이스가 통계학자인 거죠. 통계학자이자 철학자인 토마스 베이스에 의해서 개발된 베이스 룰이라는 것에 기반해서 베이시안 업데이팅은 가리킨다 한 수학적 과정을 자 여기 이제 관계사가 지금 들어갑니다. 보세요. 관계사가 들어가는데 선행사가 그럼 뭐냐? 한 수학적 과정이야. 그럼 이 선행사가 뒤에 어떻게 있었겠느냐를 생각을 해볼 거예요. 한 받아들여지는 이론이나 예측 모델이 점점 정확해집니다. 뭘 통해서? 반복적인 검증을 통해서. 뭐에? 일단 가닥만 잡아볼게 이렇게 해서. 그럼 뭐? 어떤 모델이 어떤 이론이나 모델이 점점 정확해집니다. 반복적 검증을 통해서 그 수학적 과정을 통해 내지는 그 수학적 과정에 의해 갈수록 정해지는 겁니다. 이 수학적 과정이 뭐였어? 틀린 거 잘라내고 뭐하고 이렇게 줄여가는 과정이라고. 이런 수학적 과정에 의해서 뭐하게 된다? 점점 정확해지게 된다. 그래서 내가 좀 의도적으로 의해서라는 표현을 좀 쓰려고 하는데
선행사가 프로세스일 때 많이 쓰는 전치사가 by예요. by. 알겠어? 어떤 과정이 나오면 관계사가 나올 때 그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보통 말을 많이 붙인다고 영어에서. 알겠어? 그럼 뭐 돼야 돼? 뒤에 by the process가 있었어야 된다는 뜻이고, 근데 여기 뒤에 남는 by가 없다는 얘기는 얘만 사라진 게 아니라 얘도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알겠어? 그러면 여기에 뭐가 와야 되냐? 1차로는 원래 by 위치가 와야 돼. 그리고 어떤 과정이 선행사일 때 많이 쓰는 전치사가 두 가지예요. by가 1등 한 70%, 30%는 through예요. through.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알겠어? 그러니까 by 위치나 through 위치가 왔어야 돼. 여기. 근데 이제 이게 뭐야? 지금 한 단어잖아요. 그렇죠? 한 단어니까 뭘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치사 관대가 한 단어가 되려면 관계 부사가 돼야 된다는 뜻이죠. 관부가 돼야 되는데 너네가 아는 관계부사, 중학교 때부터 배워온 관계부사는 when, where, how, why 이렇게 4개밖에 없다. 시간의 관계부사, 장소의 관계부사, 이유의 관계부사, 그다음에 뭐 방법의 관계부사. 그때는 뭐야? 이런 과정. 뭔가 과정의 관계부사라는 게 도대체 뭐냐? 수단의 관계부사가 뭐냐? 뭐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뭐냐? 이 by 위치가 관계부사로 변한 게 where by입니다. where by. 특이하게 생겼지만 by 위치를 합하면 뭐가 나온다? where by가 나온다. 흔들바위 말고 where by. 흔들바위 알아? 어디 있는 거? 산에. 산에. 강산에. 알아요? 가수인데. 아니 산에라고 하네. 자, 그래서 이 글 한번 정리를 좀 해줄게요. 보세요. 그러니까 원래 과학은 뭐 한다? 일단 가설을 뭐 해내? 창의적으로 추론해내. 그게 아까 도입부에 3줄 정도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그러나 하우에 뭐예요 지금? 근데 가설은 뭐가 돼야 돼? 가설 추론해냈다고 끝난 게 아니라 당연히. 근데 가설은 뭐 해야 돼? 검증돼야 돼. 근데 이제 요 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검증을 통해 살아남아야 레프트 오버 돼야 그게 뭐야? 지식인 거야. 이렇게. 근데 이런 과정, 검증을 통해서 계속, 그러니까 반복적인 검증으로 우리 본문에 안 나온 말로 내가 지금 살을 붙여주는 겁니다. 반복적 검증으로 뭐에 가까워지는 거? 지식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 가까워지는 과학적 과정을, 그런 과학적 과정을 뭐라 부른다? 베이시언 업데이팅이라고 한다. 이거를 영어식으로 글을 써놓으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이 말입니다. 우리말로 글을 썼다면. 알겠죠? 됐죠?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